안녕하세요. 정화가 개수를 만나면 무해무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무해무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관론 비결 자연의 실상 정화가 개수를 만난 실살관계의 무해무증. 그런데 이 필자의 생각에서는 이 정화가 이임수를 만나서 정임합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개수를 만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이 개수는 정화일간과 격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개수는 필요 용도는 연간해서 있는 관계. 이것이 제일 나은 그러한 관계인데 정화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목, 기토, 신금, 개수, 음천간은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음화인 정화와 음수가 만나니 수국화의 작용이 정화의 불은 꺼지는 지경에 이른다. 정화는 하늘에서 별빛이요 등촉화이고 계수는 구름, 우로수, 우박이며 지하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정화일간이 신강한가 신약한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성격들이 다 달라지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개수가 6개의 지지를 깔고 앉아서 오게 되는데, 자 축토, 묘목, 사화, 미토, 유금, 해수, 이 개수가 만났다고 그래도 월간이나 시간이 될 텐데 그 개수가 개축일 수도 있고 개묘일 수도 있고 또는 개사가 되겠죠. 진이 아니고 개사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정화가 신약하다면 이 개수가 개묘나 개사, 개미로 온다면 매우 반갑겠죠. 그리고 또한 개미로 오면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아서 이 정화를 억제할 수도 없고, 개사로 와도 자기 육신인 사화에서 화기에 약화가 되어서 힘이 없고, 묘목으로 와도 마찬가지다. 개수에 힘을 쓸 수 없다. 오히려 묘목만 생하기에 바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했을 때는 이 개수가 개묘, 개사, 개미로 온다면 좋겠고, 이 정화가 신강하다면 개축이나 개유나 개해로 온다면 오히려 좋겠다. 그런데 이 정화가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축, 개유, 개해로 온다면 이때가 진정한 무해무증의 관계로, 칠살과의 관계로 안 좋은 관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지의 성향, 이 부분을 꼭 봐줘야 한다. 그래서 가령 어제 잠깐 임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미일주가 인시에 태어나면 이민시가 되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이 합의되었고 지지에서는 인미 기무살이 동하는 경우, 이 사주에서 정미일주에서 이민시에 태어나면 자식, 남자라면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인미 기운살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임수가 자기 딸이 자기처럼 보여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개수를 만나면 이 정화가 정신이 바짝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다. 단지 구조 배합에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이 개수가 올바른 성향으로 오는, 올바른 지지를 타고 오는 그것을 반길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화가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축 백호살로 오거나 개유로 오거나 개해로 온다면 이것이 아주 큰 망신살이지, 실질적으로 그 신약한 사주에서 개사나 개미로 오고 또는 개묘로 오고 이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청강과 지지를 꼭 봐줘라. 꼭 청강과의 관계성, 이 부분만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개수가 어떠한 관계로 보나 정화와 개수
두 관계로만 본다면, 천간의 관계로만 본다면 어떠한 관계로 보나 상생의 기미가 전혀 없다. 정화가 별빛으로 작용하면 계수는 구름이 되어 별빛을 막아버리고, 정화가 공업용 화기로 작용하면 계수는 비가 되어 정화를 꺼버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여 계수를 증발시켜도 계수는 안개가 되어 불쾌지수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삶처럼 매사에 장애가 되니 무토로 합거시키거나 간목으로 설기인화하고 정화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것은 지지 관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정화와 계수의 관계만 글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다시 한번 지지의 관계를 살피라.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뜻이 있다 그래요. 무토를 만나면 묘한 멋이 있는 명운이 된다. 을목은 바람이 되어 개수를 흩어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길한 듯하지만, 물에 젖은 을목은 정화를 생하지 못하기에 간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수와 함께 간목이나 을목을 만나도 좋은 일은 잠깐이고 굳은 일은 오래간다. 다만 병화겁재가 세력을 잡고 신강하다면 개수가 큰 쓰임을 얻게 되는데, 이때도 정화와 개수가 근접하면 불미하다. 이때 경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면 정제생 칠살이 되는데, 정제는 내면적 치밀 성분으로 확실하게 하는 안전주의 성분이고, 칠살은 강제적으로 자기를 억압하면서 남에게 봉사하며 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타인을 먼저 법질서 테두리로 몰아가는 성분이기에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또한 평관의 친어머니가 올바른 교육 가치관을 심어준 영향으로 매사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애로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정제의 생각을 잘 다스리게 되고, 결국 돈이란 남한테 잘 썼을 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므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 달라진다. 현실 파악을 잘하며 기분 봐도 될 줄 알고 있는 만큼 베풀 줄 아는 성격이 된다. 그리고 또한 선비정신이 발생하여 낭만을 알고 멋을 알면서도 아낄 줄 알고 베풀 줄 알면서도 거부할 줄 아는 성분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말끔하고 깔끔한 구조이다. 어느 육친이나 마찬가지지만 평간 또한 시신과 기신이 나누어지지만, 평간은 특히 그 성격이 세 가지로 달라진다. 물론 대세 행운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주팔자 중에 이미 정해지는 흉신악살이 발생하고 적군과 아군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평간이 일간을 무정하게 극하는 관계이지만, 일간이 평간에 대항할 수 있다면 무정과 유정이 작용하는 관계이고, 평관이 칠살로 변했다면 이미 무정한 관계로 칠살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칠살을 넘어 쥐살이 되었다면 주인이건 뭐건 안면 무시하고 강탈하는 강도나 깊은 산속 호랑이를 만난 것이므로 신체불구 정신무력 교도소행, 깡패 강도로 돌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쥐살이다. 특히 여명은 재생살에 귓살이 형성되면 감금, 폭행, 유괴, 밤중 골목길에서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집에 강도가 들어 강간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몇 번을 재혼한다고 해도 현명한 남편을 못 만난다. 또한 만나는 남자마다 건달, 깡패와 같은 자와 인연이 되어 한많은 삶을 살게 되고, 혹은 귓살에 들어가 호색한 장부가 되게 하는 것이 흉신악살 귓살이다. 일단 사주에서 귓살이 되면 천하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은 형태로 한많은 세월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인수비거부는 평안하다.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임명장이 남용되어 그 피해가
사망으로까지 나타나고 횡사를 당하는 것이니 한마디로 귀살은 백호살이요 혈광지사 살이라고 할 만하다. 즉 이러한 경우 귀살은 귀신살이라고 그래서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주의 구조를 귀살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묘목이 한 글자 있고 응화일간으로서 개수가 투출이 되었는데 해수, 자수, 그리고 개수가 두 개가 투출이 되었다. 즉, 이 정화에 월간에서도 개수이고 시간에서도 개수인 이러한 경우.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귀살이라고 한다. 특히 해자축월에. 그러면은 굉장히 이 정화는 나약무력하다. 그래서 이 정화가 여자인 경우 요즘에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자가 밤중에 그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두들겨 맞고 또는 매장당하고 죽고 사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구조이다. 비겁의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화 혼자 있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묘목 한 글자를 의지하는 이러한 경우 차라리 이 부분이 개수가 아닌 임수였었다면 정임합 수라도 했었을 텐데 이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 관살에 종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북풍안솔로 이 정화를 이 개수 이 세력이 쟁제를 해버린다 그래요. 지금 계수에서 봤을 때 이 정화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쟁계를 해서 겁탈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무서움증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관살이 귀살이 된 경우에 대인기피증이나 무서워서 밖에 나돌아다니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칠살이 시신이면 무관성이니 정의를 지향하여 불의를 용서치 않으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도리어 약하다. 칠살이 그러니까 이 정화에 개수 칠살이 희신이면 무관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무관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의를 지향하여 불의를 용서치 않으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도리어 약하다. 그래서 무관성이라면 군인, 경찰 또는 그 제복 입고 근무하는 일. 설령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도살장이라도 해야 된다. 즉 소나 돼지 도축하는 또는 정육점 이러한 쪽 잘 맞다고 그래요. 이 칠살이 무관성 이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 그래서 인정이 있어서 약자를 돕는 성격으로 이 칠살은 봉사 성분이다. 봉사 성분이 희신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통솔력이 있어서 부하를 잘 관리하며 총명하여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업에서도 수단을 발휘한다. 칠살은 식신으로 제살하거나 인수로 화살하여 살인상생이 되게 하거나 또는 합사를 시키거나 등으로 희신이 된다면 생사 여탈권을 쥐는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평관이 칠살로 변하면 질병, 단명, 파산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로지 간목이 개수에 근접하여 설기인화시키는 것이 길하다. 사주가 청하고 양호하면 법관, 군인, 경찰, 세관원, 인사권 등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생살직권을 손에 쥔 자가 될 수 있고 사주가 탁하면 천한 기술직이나 작은 장사꾼이 되고 심한 탁기로 작용하면 깡패, 흉악범, 자객이 되거나 수옥살 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수옥살은 감옥에 가는 살인데 이 부분이 감옥살이 발동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칠살이 사주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칠살이 희신이 되는 것이 매우 좋겠다. 설령 희신은 아닐지라도 무해무득한 관계로만 나타나도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칠살이 귀살로 변해버리면 대책이 안 서고 자주 다친다.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의 개수는 문제가 꼭 나타나는데 자칫
불이 날 수 있고 폭발 사고가 될 수 있고 음독 자살수 또는 약품에 의한 중독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이 정화와 개수가 만나는 그 물상에서는. 왜냐하면 이 개수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정화의 성분은 화학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둘 사이가 잘못 배치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